자, 펄어비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선생입니다. 자, 오늘 펄어비스가 57,000원대의 흐름을 좀 가져가면서 4.20%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지금 5일선과 3일선 수렴하는 구간에서 주가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좀 있는데, 자, 주가는 지금 64,200원대까지 올랐다가 좀 다시 한번 눌림을 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승에 대해서 좀 의심이 좀 생겼을 텐데, 우리가 지금 이런 흐름들을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상승이 우리가 끝난 것인지 단순한 조정으로 끝날 것인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코스닥 전체에서 지금 서킷 브레이커 시비가 좀 발생이 되면서 성장주 전체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이런 단기적인 하락의 움직임이 우리 펄어비스뿐만 아니라 코스닥 전체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 뭐가 있습니까? 바로 신작에 대한 붉은 사막이라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구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게임 행사에서 붉은 사막에 대한 플레이 영상이 좀 공개가 되면서 게임 완성도에 대한 평가가 지금 다시 한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세대 글로벌 트리플 A 게임이라는 기대감이 만들어 놓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락의 눌림의 조정은 결과적으로 이런 기대감이 꺼진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단순하게 외부 악재, 시장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 눌림이 나왔다는 건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오늘 다시 회복하는 움직임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펄어비스의 흐름을 좀 자세하게 좀 보는 게 중요하겠고, 이런 흐름이 어디까지 좀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었을 때 우리 주주님들이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테니까, 자, 우리 펄어비스 주주님들 다들 좀 힘내자고 댓글로 화이팅 한 번씩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먼저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상승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꺼질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64,200원대 이후 고점 이후로 좀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차트에선 보셔야 될 게 결과적으로 하락은 좀 나왔었지만 추세가 무너진 하락이었냐?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보통 이런 하락이 이어지면 어떻게 돼요? 강한 거래량과 함께 투매로 계속적인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보시면요, 이평선 21선 위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21선 뭐라고 합니까? 바로 생명선이라고 하죠. 주가에 대한 생명은 아직 꺼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되겠고, 지금 펄어비스는 5만원 초반대에서 빠르게 지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 게, 단순하게 기업 문제가 발생됐었냐? 그런 게 아니었다. 시장 충격 때문에 나온 하락이다라는 게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하락 구간에서 누가 가격을 좀 받았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근 수급을 좀 보시면 어때요? 지금 개인들과 기관들 쪽에서 계속적인 매수세가 좀 나오면서 최근에 외인들까지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좀 미비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죠. 하지만 기관의 움직임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한테는 어떤 흐름이라는 것들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비중을 높이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락이 나오든 상승이 나오든 간에 지금은 담고 보자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주가가요, 사실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박앤세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 어떻게 돼요? 비중을 높이는 작업을 통해서 상승이 만들어졌을 때 본인들의 기대치를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면서 극대화를 시키는 구간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같은 구간들이요,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상승이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추격으로 붙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하락 패턴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본전에 대한 심리, 이런 것들이 발동되면서 사실 여기서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 갑니까? 보통 못 만든다는 거죠. 그냥 손실만 나지 않아도 베스트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에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은 움직임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저점이 왔을 때 비중을 높이면서 우리가 상승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펄어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건데, 그런 기대치가 어디서 나오냐?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에서 나온다. 그래서 제가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과 같은 구간,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구간, 이런 구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펄어비스 단순하게 상승을 만들었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과거를 보면 어떻습니까? 급등락을 반복해요. 급등락을. 이런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만들어졌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하락을 만들면서, 지금 이런 하락을 만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상승을 계속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왜? 아직까지 우리한테 남아있는 기대치라는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영상으로 좀 담아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타점을 좀 잡아드렸는데, 제가 영상으로 잡아다 드리다 보니까 장중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 방법을 바꿔서 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타점을 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확실한 돌파가 나오는지, 그러면서 어딜 구간으로 해서 지지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좀 하락이 나왔을 때, 이탈이 나왔을 때 그런 게 뭐가 필요하죠? 대응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지켜내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회와 함께 대응에 대한 기준을 모두 실시간으로 타점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 간단해요. 제가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딱 한 가지. 아래에 있는 구독,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여기로다가 구독했다라고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구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번거로운 것들은 제가 기준을 잡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예요? 그 기준을 담아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탈이 나왔을 때도 최소한의 우리가 구간에서 지켜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냐. 자, 우리가 보시면 장기선과 이평선이 중요한 건 안다 이거요. 하지만 단기선이 있고 장기선이 있으면 그거마다 성격이 다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기선을 해서 돌파가 나오는지, 또 지지선은 어떤 기준으로 좀 나오는지, 그래서 제가 3개의 종목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모두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기와 단기가 성격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누구이면서 실제로 얼마나 거래량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그러면서 명분이라는 재료가 지금 주가의 흐름에 좀 영향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먼저 보시면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을 좀 보시면, 하나오션인데 먼저 문자 보내드렸던 내용을 좀 볼까요? 보시면 제가 1월 5일 날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시가가 뭐 11만 4,900원이었는데 제가 11만 8천원에 좀 잡아드리면서 목표가 14만 5천원대까지 잡으셔라, 그러면서 기간 매집 포착했고요. 정배열에 대한 전환, 초입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시면 지금 이날 1월 5일 날 월요일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시가가 11만 4,900원이었는데 저는 11만 8천원대까지 좀 잡으라 막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왜 그 자리였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시장에서는요, 조선 테마로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질은 좀 달랐다는 거죠. 지금 미국 MRO 이런 사업들이 크게 나왔는데, 배를 만드는 산업에서 유지와 오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매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체질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수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돈의 구조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북미양 함정에 대한 수출까지 지금 이슈가 붙으면서 그날 산업 전체에 대한 파이가 굉장히 커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상한 게 있죠. 깨질 자리인데 안 깨지고 있습니다. 1월 5일날 계속적으로 지금 깨질 것 같은데도 안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기관 수급이 먼저 들어왔고요. 전날 금요일장 마감할 때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으면서 아랫꼬리가 좀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닥권에서부터 수급이 쭉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시초창에 호가창에 대한 매수 대기세가 좀 쌓이면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단기선들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고 정배열의 확산 초입까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이 중심은요, 결과적으로 개인이 아닙니다. 주체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생기면 눌림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눌림에서 조정으로 안 받고 비중을 오히려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다 라고 봤고, 그런 다음 장면이 좀 명확합니다.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좀 나와주면서 추세가 좀 빠르게 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점을 분명하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종목을 좀 보시면 GST거든요. GST.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기회를 잡는 것보다도 사실 대응이 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어떻게 문자를 좀 드렸냐면요, 제가 긴급이라고 좀 띄웠어요. 그래서 GST 현 구간에 대해서 전량 매도를 하셔라.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시면서 이격 과열 및 매도 수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 시장에서는요, 엔비디아 이런 열풍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AI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뜨거웠는데, 그리고 그 핵심적인 키워드 안에서 GST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액체 냉각, 그런데 좀 많이 좀 착각하시는 게, 이런 재료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근데 우리가 좀 재료가 좋으면요, 가격이 먼저 빠르게 과열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던 거 언제였습니까? 바로 1월 6일이었다는 거죠. 1월 6일날 이렇게 좀 잡아드리면서 좀 호가창에 장시작부터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개인들이 한 번 더 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하지만 주체는 정반대로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기대가 최고초일 때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캔들도 보시면 영망치로 끝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다시 받겠다, 뭐 그렇게 욕심을 부릴 자리가 더 이상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자리였을 때 빨리 챙겨야 되는 자리였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계좌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좌를 키우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우리가 크게 버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이런 부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을 좀 보시면 ABL 바이오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솔직히 구조가 좀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먼저 문자부터 보여드리면, 자, 1월 23일 제가 ABL 바이오 188,000원 부근에서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24만 5천원대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가 좀 임박했고요. 좀 슈팅 임박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1월 23일 날 보시면 어땠어요? 지금 매물대 아래에서, 생명선 아래에서 좀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죠. 생명선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개인들이 떨 때 오히려 저는 기회로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 뭐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BBB라고 하는 뇌혈관 장벽 투과 기술에 사활을 좀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이중항체 플랫폼이 그 해답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좀 나오기 전에 산업적 신뢰가 먼저 형성이 되면서 차트에 먼저 찍혔던 겁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자, 보시면 전날 좀 밀렸어요. 분명히 밀렸지만 우리가 급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소화가 좀 길게 나왔었는데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다는 흐름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눌리면서 물량을 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2일 영망치로 좀 마감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상승 리듬이 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승을 좀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좀 계속 이런 상승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흐름들이요,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만들어낸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체에 대한 매집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뉴스가 아니라 구조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잡아드렸던 타점들 같은 경우를 좀 봤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물론 우리가 큰 기대값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안전한 기회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모였을 때 계좌를 넓히는데 가장 빠른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함들이 결과적으로 운이 아니라 기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 나 구독했어 라고 구독 인증 정도 부탁을 드리면 제가 추가적인 타점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욕심내지 마시고요. 기준만 지키면 기회라는 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우리가 차트를 보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어디에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그런 가치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퍼러비스 무슨 기업입니까? 바로 게임 만드는 회사잖아요. 게임 만드는 회사인데 대표적인 IP 바로 뭐가 있어요? 검은 사막이 있죠. 검은 사막은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아직까지도 좀 매출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요한 IP 게임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꾸준한 매출을 지금 견인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매출만 보더라도 3,300억에 지금 달하고 있다라는 지금 기록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이런 숫자가 의미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네가 딴 거 필요 없어. 그냥 갖고 있는 게임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매출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뭐가 있어요? 바로 붉은 사막과 도깨비라는 게임이 곧 있으면 출시가 되는데, 자, 신작이 발표가 되면 그 기대치 하나만으로 주가의 상승은 당연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작 발표 이후의 평가 인에서 주가의 변동성은 분명히 재평가를 받는 구간은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기대감만으로도 상승이 나오는데 그냥 상승이 나오냐? 아니요. 흔들림을 만들어가면 상승을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작만 성공한다면 정말 매출이 크게 확장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영업이익이 지금 신작 개발 비용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좀 컸어요. 그래서 특히 붉은 사막이라는 개발이 좀 진행이 되면서 비용이 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어떻다? 일시적으로 많이 낮아졌다. 우리가 이런 것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성이 좀 낮아졌다라는 걸 좀 보셔야 되겠고, 그러면서 지금 부채 비율 어때요? 부채 비율이 지금 30%에 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게임 업체로 봤을 때. 그래서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보는 핵심은 바로 우리가 현재 실적이 중요하냐,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적 하나만으로 지금 가치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곧 있으면 신작에 대한 발표 그 하나만으로 지금 주가의 상승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붉은 사막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월드 RPG 게임으로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 대한 막 타겟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러비스 주가는 결국 하나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글로벌적인 시장에서 붉은 사막이 성공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하지만 그 전에도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 하나만으로 주가의 상승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대감 하나만으로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은 구간, 그런 구간도 다시 한번 만들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한 구간에서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변동성이 나왔을 때도 계속적으로 기회를 잡아갈 거예요. 그런 계속 반복적인 기회가 결과적으로 계좌를 만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제가 저희 구독자님한테 뭐 바라죠? 하나밖에 없어요. 구독,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0으로 나 구독했어 라고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지금 같은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이탈 기준을 좀 잡아가는지, 그러면서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중요한 부분들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같은 구간 우리 걱정할 구간이다? 절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봐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퍼러비스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